안녕하세요. 내일이 드디어 선거날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저는 일개 국민으로서 민주당 쪽이 살짝 우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 쪽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쇼츠로 짧게 한번 어제 올렸었는데 지금 현재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 전부 다 계속해서 규제하거나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세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화 폐지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의지를 보이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아파트 가격의 공시지가는 미미하게라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세금에 관련된 것 중에 지금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없다. 주택 2개만 사면 8% 이상을 내야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을 몇 개를 사든 1개를 사든 2개를 사든 12%를 내야 되고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2%를 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종부세까지 이중과세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종부세에 대한 얘기는 참 말이 많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되는 건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이중과세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대출 규제까지 더 확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DSR이라는 정말 파격적이고도 강력한 규제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내년부터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DSR까지 100% 시행이 된다면 현재 DSR 40%인 것이 약 4%에서 16%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거의 25%대까지 최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출이 안 나온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값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락을 하다시피 떨어진 것은 사실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이 급작스럽게 오른 금리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움츠려드는 바람에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규제까지 강력하다 보니 급하게 영끌했던 분들이 매도를 하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급매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급락된 거래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는 버틸 사람들은 다 버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던질 사람들은 이미 다 던졌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근데 더 이상 할 규제가 또 있나요? 네. 어차피 취득세 중과해서 못 사고 있고 양도세 너무 비싸서 못 팔고 있고 종부세, 재산세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던질 사람은 다 던진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뭘로 규제를 할 건지 거기에 대출까지 근데 이제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정책 방향이요 좀 규제 완화 쪽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는 과도하다, 좀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규제 하나라도 풀면요,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무조건 상승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지금 금리가 사실 인플레이션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살짝 이제 2%대까지 떨어졌다가 3%대까지 다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패드워치에서 한번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요. 근데 5월 1일 날은 거의 내릴 확률이 없다. 라고 지금 패드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2일 날은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방향 쪽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서 6월달 금리 인하가요 좀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6월달에 금리가 내릴지 아닐지에 대해서 되게 혼전 양상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0.25% 정도, 베이비 스텝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원래는 빅 스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베이비 스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발맞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지금도 어차피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좀 구도가 변경이 된다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계신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꽉꽉 막아놔서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대 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매수 쪽으로 수요를 유도해서 전세가를 낮춰야 하는 그런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세 DSR이라는 거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전세 DSR 도입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세를 만약에 DSR 40%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한다면, 과연 지금 전세대출 보증금의 80%, 90%까지 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DSR을 적용한다면 전세가 아니고 거의 반전세 정도로 모든 임대가 다 전환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월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층의 주거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선거날이라, 이제 내일 선거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책에 대한 정말 본심, 본성, 이제 본인들이 정책, 그러니까 선거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움직일 텐데,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움직일지. 정부도 아무래도 서민층이나 지금 원하는 건 규제 완화지만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규제 완화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본심을 드러낼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는 내일도 출근입니다. 네, 몸 관리 다들 잘 하시고요. 네, 몸 건강이 최고입니다. 잘 먹고 잘 주무시고요. 네, 내일 선거 꼭 투표하시고요. 좋은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